네, 안녕하세요. 읽는 약국 약사 정영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한 뒤 작은 학원에서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23살 학원 강사입니다. 최근에 마음 아픈 고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첫 제자들이다 보니 마음이 많이 가는데요. 그 중에서 유독 눈이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늘 웃고 다니고 수업 시간에도 밝은 모습으로 임하는 아이지만 혼자가 되면 표정이 사라져요. 그게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알거든요. 힘들어도 괜찮은 척 웃고 본인이 힘든지 모르고 버티는 그런 사람. 저도 불과 몇 년 전부터 그 친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시와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도 사람들에게 아픈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괜찮은 척, 밝은 척, 슬픈 일이 있으면 더 밝게 웃었죠. 그랬던 저와 많이 닮아 있는 아이를 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학원 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애들 일에 깊게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 내버려 둬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어설프게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 아이가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고 싶어요. 제자에게 힘을 실어줄 좋은 방법 없을까요? 눈이 유독 가는 학생들이 있죠. 근데 하물며 나랑 비슷한 경험이나 비슷한 처지의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 친구라면 왜 그런지 궁금하고 물어봐 주고 싶고 얘기도 들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 당연히 생기죠. 근데 그냥 거리를 어느 정도 둔 관심 정도만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요? 특별하게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고 거리를 더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자기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방법이 옳다, 어떤 방법이 훨씬 현명하고 지혜롭다 이렇게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관심은 조금씩 보여주시되 좀 기다려봐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혹시 제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현명하고 좋은 기다림의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헤르만 헤세의 시집을 필사한 필사집입니다. 제목은 슬퍼하지 말아요. 곧 밤은 옵니다. 쓰는 기쁨이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무엇이든 기록하고 쓰는 거에 대한 기쁨을 좀 피력하신 책인데 또 좋은 몇 가지 글들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흐드러진 꽃들. 복숭아꽃 온통 흐드러졌다. 꽃이라고 다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 파란 하늘, 흘러가는 구름들 사이로 흐드러진 꽃들이 장밋빛 거품처럼 화사하게 빛난다. 생각도 꽃들처럼 피어난다. 하루에도 100번씩 피어난다. 피어나라. 그냥 그렇게 흘러가라. 쓸모 따위는 따지지 마라. 놀기도 해야 하고 천진난만하게 웃기도 해야 하리니 그다지 쓸모없는 꽃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세상은 좁디 좁아져 사는 재미가 없으리라. 시든 잎. 모든 꽃은 열매가 되고 모든 아침은 저녁이 되려 한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변화와 무상뿐. 가장 아름다운 여름조차 언젠가는 가을이 되고 시들어간다. 잎사귀야, 바람이 너를 낚아채 가려 하거든 꾹 참고 가만히 있으렴. 네 유희를 계속하며 저항하지 마라. 가만히 그저 내버려 두어라. 바람이 너를 떨어뜨려 집으로 실어가게 하려무나. 책. 이 세상 그 어떤 책도 그대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하리라. 하지만 그대를 살며시 그대 자신에게로 돌려보내 주리라. 그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대 안에 있으리라. 해와 달과 별, 그대가 구하는 모든 빛이 그대 안에 있으리라. 그대가 오랜 시간 찾아다니던 지혜가 지금 모든 페이지에서 반짝이고 있으니 이제 그 지혜는 그대의 것이 되리라. 생의 계단. 모든 꽃이 시들듯이 모든 젊음이 늙음의 길을 비켜주듯이 생의 모든 단계도 모든 지혜와 모든 미덕도 자기의 때에 꽃을 피우나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으리라. 생의 모든 부름에서 마음은 이별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슬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또 다른 구속에
스스로를 내줄 수 있으리라. 모든 시작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어 우리를 지켜주고 살아가게 한다. 그러니 우리는 유쾌하게 생의 방들을 하나씩 통과해 가야 하리라. 어느 방에도 고향처럼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우주의 정신은 우리를 얽매거나 속박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고양하고 넓혀가리라. 안주하면 게으르고 무력해질 뿐이니 길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리라. 어쩌면 죽음의 시간마저도 새로운 장소를 향해 즐거이 나아가리라. 우리를 향한 생의 부름은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그러니 마음이여 작별을 고하고 건강하여라. 잃어버린 소리. 그 옛날 어린 시절에 초원을 따라 걸을 때였어. 아침바람 속에 노래가 조용히 실려왔지. 파란 공기 속의 멜로디. 아니, 그건 꽃향기였어. 그 향기는 달콤했고 내 어린 시절 내내 들려왔어. 그 뒤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요즘 들어 말이야, 내 가슴 속에서 다시 그 향기가 슬그머니 울려 퍼지고 있어. 그 향기, 그 울림.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이젠 온 세상이 아무래도 좋아. 이 세상의 행복한 자들과 내 운명을 바꾸고 싶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서서 귀 기울이고 싶을 뿐이야. 향기 나는 소리들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것이 정말 옛날의 그 울림인지 귀 기울이고 싶을 뿐이야. 참 아름다운 것.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결코 질리지 않고 늘 위로와 생기를 주는 것. 늘 신의를 지키는 것. 늘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멀리 건너다 보이는 알프스 산등성이의 자태, 푸른 바닷가의 고요한 오솔길, 바위 위로 솟구쳐 흐르는 시냇물,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새, 꿈결에 웃는 아이, 겨울밤의 별빛, 고원의 목장과 만년설에 둘러싸인 맑은 호수 위의 석양, 울타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산책하는 이들과 나누는 인사, 어린 시절의 향수, 늘 깨어나는 잔잔한 그 슬픔은 밤새 아릿하게 옥죄였던 당신의 마음을 풀어주고 별 너머에 아름답고 희미한 멀고도 그리운 나라를 당신에게 선물해 줍니다. 구름이 고요한 배처럼 내 위로 지나가면서 부드럽고 경이로운 색채의 베일로 나를 어루만진다. 푸른 대기에서 피어오른 고운 빛깔의 세상, 신비한 매력으로 자꾸만 나를 사로잡는다. 지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반짝이는 맑고 가벼운 저 포말들, 어쩌면 오염된 땅이 그리는 아름다운 고향의 꿈이 아닐까. 아름다운 시간, 뜰에 열린 딸기가 물이 올라 달콤하고 진한 향기를 풍긴다. 나는 기다려야 할 것만 같다. 이 초록들을 가로질러 내 어머니가 곧 오실 것만 같고 나는 아직 어린 소년 같다. 놓치고 그르치고 게을리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이 꿈인 것만 같다. 평화로운 뜰, 평화로운 세상이 아직 내 앞에 놓여 있다.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지고 모든 것이 내 것 같다. 나는 홀린 듯 서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다. 딸기 향기 날아가고 내 아름다운 시간도 함께 날아가 버릴까 봐. 방랑을 하며 큰울프를 생각하며 슬퍼하지 말아요. 곧 밤이 옵니다. 밤이 오면 우리는 빛바랜 땅 위로 서늘한 달님이 살포시 웃어주는 것을 바라보며 서로 손을 잡고 쉴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요. 곧 때가 옵니다. 때가 오면 쉬게 될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십자가 2개가 나란히 밝은 길가에 서 있을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오갈 거예요. 여름 산책, 잘 여문 이삭줄기, 너른 황금빛 바다가 바람에 일렁인다. 말편자 박는 소리와 난 만드는 소리가 멀리 마을로부터 들려온다. 무덥고 짙은 향기가 풍기는 시절, 태양의 열기에 몸을 떨면서 황금빛 물결들이 벌써 무르익어 베일 채비를 갖춘다. 정처 없이 떠들며 순례하는 이방인, 나는 추수꾼이 낫을 들고 다가올 때 잘 여물어 베일 준비
되어 있을까? 때때로 모든 것이 그릇되고 슬퍼 보입니다. 연약하고 지친 우리들, 괴로움 속에 누워있을 때면 일어나는 감정마다 슬픔으로 변하고 모든 기쁨은 날개가 꺾입니다. 멀리서 혹시 새로운 기쁨이 찾아와 주지는 않을까 간절히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쁨도 어떤 운명도 밖에서 우리에게 찾아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중한 정원사들은 자신의 존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꽃의 얼굴을 하고 새로운 기쁨이 자랄 때까지, 새로운 힘이 솟아날 때까지. 아름다운 오늘, 내일은 어떻게 될까? 슬픔, 걱정, 빈약한 기쁨, 무거운 머리 다 마셔버린 포도주. 살아야 한다. 아름다운 오늘을. 빠르게 흐르는 시간은 영원한 원물을 돌지라도 이 잔 가득 들이켜는 술이 나의 거심은 변함없으니 나의 방종한 젊음의 불꽃이 지금 높이 불타오른다. 내 손을 쥔 죽음아, 기어이 나를 제압하려느냐. 저녁이면 연인들은 천천히 들판을 거닙니다. 여자들은 묶었던 머리를 풀고 상인들은 돈을 셉니다. 시민들은 불안스레 석간신문을 읽습니다. 아이들은 조그마한 주먹을 쥐고 곤히 깊은 잠을 잡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옳은 일을 하고 고귀한 의무를 따릅니다. 젖먹이, 시민, 연인들, 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내가 꼬박꼬박하는 저녁 활동도 세계 정신에 합당하고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왔다 갔다 거닐며 마음속으로 춤을 추고 시답지 않은 유행가를 부르고 신과 나 자신을 찬양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고위 관리가 된 나를 공상합니다. 아랫배의 불안을 느끼면서도 나는 미소 지으며 더 마시고 내 마음속 생각이 옳다고 말합니다. 아침에는 그게 안 됩니다. 과거의 아픔들을 엮어 유의 삼아 시를 씁니다. 달과 별이 떠가는 것을 올려다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그들과 더불어 여행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라도요. 밤비, 빗소리 들으며 잠들었는데 빗소리에 잠이 깼네요. 지금도 들리고 느껴져요. 쏴 내리는 빗소리가 이 밤을 채웁니다. 속삭이는 듯, 웃는 듯, 신음하는 듯, 축축하고 서늘한 목소리들의 합창소리, 부드럽게 흐르는 빗소리의 향연에 매혹되어 귀를 기울입니다. 햇볕 쨍쨍하던 날들의 딱딱하고 마른 소리가 떠난 자리에서 부드럽게 탄식하는 빗소리는 어찌나 은밀한 외침인지, 어찌나 행복한 애태움인지. 아무리 까칠하고 교만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흐느끼고 사랑스런 눈물의 샘이 터집니다. 흐르고 울고 속박을 풀어 참았던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행복과 괴로움의 길을 터주며 마음을 넓혀줍니다. 쉼없이 영혼아, 너 불안한 새야. 너는 늘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토록 오래 힘든 날들을 지나왔는데 언제 평화가 오는지, 언제 안식이 깃드는지. 아, 나는 알고 있지. 우리가 땅속에서 고요한 날을 맞는 순간 새로운 갈망이 너의 모든 소중한 날들을 괴로움으로 바꾸리라는 것을. 안식을 찾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고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리라는 것을. 그렇게 태우며 철없는 별이 되어 그 공간을 뜨겁게 달구리라는 것을. 밤의 느낌. 내 마음을 밝히는 푸르른 밤의 위력에 갑작스레 구름이 열리니 그 틈을 뚫고 깊은 곳에서 달과 별들의 세계가 쏟아져 나온다. 어슴푸레한 별 안개 속에서 밤이 하프를 타니 영혼은 활활 타올라 제 무덤으로부터 빛을 발한다. 그 부름이 있는 일에 근심은 날아가고 괴로움은 작아진다. 내일은 내가 이곳에 없을지 몰라도 오늘은 나 여기 있으니. 네,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이 헤르멘 헤세의 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시인은
하늘과 별과 구름과 달과 바람과 노을과 자연 그대로의 것들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충만하게 매번 느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사연 보내주신 선생님께서 우리 그 걱정이 좀 있어 보이는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필사집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용기 내지는 위로가 되는 따뜻한 미사 요구들이 있는 시 아니면 짧은 글들을 이렇게 직접 필사해서 그걸 한번 건네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한번 적어봤어, 한번 읽어볼래? 그냥 자연스럽게 툭, 약간 무심한 듯이. 그러면은 그걸 왜 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거거든요. 공부하기 바쁜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셨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그런 걸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심하게 뭐야 이거 툭 던져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뚝 던진다고 해서 마음에 남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계속 신경이 쓰여요. 걱정하는 말도 필요하긴 하지만 무심한 듯 해서 요거 한번 읽어봐. 그러면 조금이라도 뭔가 움직일 것 같아요. 생각이 움직이든가 마음이 움직이든가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궁금증이 유발되면 그 다음 행동은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서로 허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고민 같이 해주시는 것부터 이미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친구들 대해주시면 친구들이 분명 마음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후배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는데, 한 3, 4년 만에 만나는데 어제 만나고 오늘 또 만난 것처럼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배님하고 얘기를 하면 저도 모르게 무장해제가 돼요. 가끔 저한테 그런 칭찬을 해줍니다. 그게 묘한 의무감, 책임감, 사명감이 생기면서 기분 좋은 무게감으로 옵니다. 그럼 또 저는 듣는 귀를 또 이만큼 열어놔야 되거든요. 선생님도 듣는 귀를 이만큼 마음의 귀를 열어놓으시면 분명히 그 친구가 무장해제하고 이야기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얘기가 되셨을까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행복할 순 없지만 어느 날이 행복한 날이 오잖아요. 그 날은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식전 식후 상관없이 꼭 복용해 주세요. 정영주의 읽는 약국, 오늘도 안녕.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읽는 약국 약사 정영주가 처방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